좀 어떻게 이번 재판 결과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무죄 확신했는데 생각 외로 중형이 나오다 보니까 예상 밖의 결과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도핑 테스트에 걸려갖고 올림픽에 못 나가는 거예요. 이 도핑 테스트에 걸린 선수를 갖고 계속 올림픽 선수에 왜 안 뽑아주냐. 그것은 올림픽 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의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증거가 있으니 한번 재판에서 따져볼 만하다, 이 얘기지 범죄 자체가 확정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죄 판결 나올 거라 확신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무죄다, 이렇게 사법 리스크 회피에만 나선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 삶을 바꾼 정치 뉴스 머니투데이 더 300에 만드는 고품격 정치 시사 콘텐츠 터치다운 시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정치적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앞날은입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재명 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을 역임했던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무튼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조금 다들 지금 예상치 못했다라는 반응이 좀 야권에서 많은 것 같고, 여권에서는 뭐 예상했다 이런 반응들이 좀 많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뭐 재판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두 분 좀 어떻게 이번 재판 결과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김지호 대변인 입장에서는 조금 예상과 큰 차이였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사실 그 당시에 뭐 김문기 차장님 건도 내용을 제가 성남에 거주했고 네. 경기도지사 비서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비교적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백현동 관련된 건도 그 당시 성남시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 확신했는데 생각 외로 중형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예상 밖의 결과다. 그런데 재판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소심과 뭐 그 외에 뭐 재판에서 꼭 무죄 판결 나올 거라 확신하고 있고요. 조금 제가 좀 부연해서 덧붙이면은 김문기 씨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압도적인 대선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중형을 구한다. 저는 좀 상식에 벗어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진이 조작됐다, 그런 의미잖아요. 골프 복장을 하고 있는 4명의 사진을 공개해서 마치 김문기 씨와 특별한 친분으로 간 것처럼 호도를 하니 여러 명이 갔다, 그 4명만 간 게 아니다, 그런 의미로 조작됐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성남시 살 때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성남시와 중앙부처하고 굉장한 그런 완력이 있었습니다. 네. 성남시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공공기관이 뭔가 좀 산업체나 업무시설이 들어오기를 원했고,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거보다는 빨리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서 빨리 그 회수를 해가지고 또 새로 사옥을 지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정말 언론에도 그런 분쟁이 끊이지 않고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압력을 가할 수 있고,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이익을 위해서 능히 뭔가 그 압력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부분인데, 아니, 내가 압력을 느끼고 협박으로 느꼈다는 부분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면은 저는 그냥 선거 시에 토론회 자체도 다 없애고 언론 인터뷰도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검찰이 100여 명에 가까운 검사를 투입해서 이렇게 정말 정적주기를 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법부에서 지금 얘기하신 내용 어느 것 하나 모르는 거 없이 판단한 겁니다. 지금 얘기하신 내용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사의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누차 얘기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인정했고, 인정하지 못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단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는 민주당의 전략이라는 건 딱 하나였어요. 검찰을 공격해서 정치 검찰에 무리한 정치적 수사였기 때문에 이것은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무죄 판결 이후엔 완전히 판이 바뀔 것이다 라고 예상했겠지만
오히려 사법부가 더 엄정하게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기억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행위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단죄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자신은 협박 받았다고 하는데 협박한 사람은 없고 또 실무진에서도 협박을 받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지. 지금 김지호 대변인이 얘기한 거 몰라서 1년과 집행유예 2년 나온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고려해 봤을 때 이분의 과거, 전과, 뭐 감형 사유 이런 거 고려해서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저는 오히려 민주당의 이런 그 대응책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었다. 1심 판결에서 분명히 사법부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을 때 이런 행태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그거에 이런 예상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아서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실망스럽습니다. 실제 그 재판이 나왔던 그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당일에 그 재판 직후, 선고 직후에 여러 의원들이랑 조금 통화를 해보니까 다들 좀 이렇게 좀 당황해 하시는 모습도 좀 보이고 또 실제 이제 이 대표랑 같이 점심을 하셨던 분들도 되게 무죄를 되게 자신하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무래도 좀 그런 분위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 1심 판결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대통령 정적 죽이기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규정을 하고 투쟁을 강화하겠다 이런 뜻을 피력을 했는데 뭐 당 차원에서 어떤 대응책을 좀 모색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도 434억 정도의 대선 선거 비용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정당 해산에 준하는 그러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재판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개인이 이 재판을 혼자 이끌고 갔는데 이 재판 결과가 민주당이 가고 있는 당 재산 전체를 정말 좌지우지할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주당에서 직접적으로 이 재판에 어떤 변호인단을 구성할 때 뭔가 좀 개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고발 사건과 검찰의 판단이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불합리하거든요.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돈을 빼고 절연했다. 검찰 보고서에서 김건희 최은순 씨가 23억 이익을 봤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도 이런 말을 하셨어요. 김건희 여사 허위 이력서 보도에 명백한 오보, 단순 오기다. 이게 사실이 아닌 얘기들 굉장히 많이 허위사실 공표하셨고 검찰은 대부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사건들도 이재명 대표에 준하게 정말 다시 특검이 도입돼서 수사를 한다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직에서 나오시면은 단죄를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면 될지 이 부분에 집중해야지. 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봐야 하등 도움이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딱 하나 조언만 한다면 전 민주당 지금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죠? 1심에서 억울한 죄를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니. 나 이거 너무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 그렇다면 2심 판결을 빨리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2심 판결 대법원에서 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이에요. 이 3개월 내에 항상고심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2년 2개월 동안 1심이 이렇게 미뤄져 왔습니다. 근데 그건 누구나 보더라도 인위적인 재판 지연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는 대통령 선거에 다음번에 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형이 피선거권 박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대선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 전략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지금 1심 판결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건데 그럼 그렇게 억울하다면 빨리 2심 판단해갖고 2심에서 무죄 받으면 돼요. 일단은 이번 판결이 1심 판결이 나오고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이제 입장을 내고 뭐 여기에 대한 해석들을 내놨는데 좀 눈에 띄는 것은 여권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많은 SNS 메시지를 좀 게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동안 해오신 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 민주당에 대한 압박일 수 있는데 어떻게 그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한 대표가 생각하기에 뭐 나름의 정치적인 최상의 시나리오를 한 대표가 좀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통상적인 사건에 대해서 통상적인 재판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25일에 있을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재판 결과를 예상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사업적으로 뭐 더 과한 벌이 나왔다, 그렇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거듭 말씀하신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민주당이 못하는 것에 집중해갖고 그걸 공략해갖고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우리 당이 이럴 때일수록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 스스로 우리 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민주당을 폄하해서 우리 당이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체적인 반응을 보면 예상치 못했던 판결이란 반응이 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만 놓고 봤을 때 예상치를 못했다. 이러면 약간 좀 변호 전략의 실패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혹은 정치적으로 판사들을 너무 압박해가지고 이게 부작용을 얻은 게 아니냐, 반작용을 얻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게 정말로 봤을 때 이게 좀 뭐 정적 죽이기라는 뭐 그런 느낌으로 사법부가 동원될 거, 뭐 그런 쪽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로 괘씸죄가 적용된 것으로 좀 봐야 될까요? 저는 뭐 변호인의 변호 전략의 실패라고 보지는 않고요. 윤석열 정부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지난 2년 반 동안 했던 게 2조 심판 아닙니까? 이재명 범죄자. 대선에서 0.73%로 이긴 대통령 정부가 그동안 뭐 야당 죽이기, 야당은 범죄자 이것만 주구장창 얘기했고 검사들이 100여 명, 수사관이 400~500명 투입돼서 정말 야당 당사, 뭐 국회 본청, 야당 국회의원 수시로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참고인 압수수색하고 개인적으로는 제 주변에 2~3명 빼고는 다 지금 재판 중입니다. 예, 구속된 분도 많고요. 엄청난 정치적 탄압을 했고 그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10%대. 오늘자 리얼미터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보면요. 민주당 47.5%, 국힘 32.6%, 지난주보다 3.8% 민주당이 급등했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야당 정치인을 잡아놓으려고 정치를 하나? 아니면 국민의 삶을 위해서 정치를 하나? 가끔 의문이 들 때가 많고요. 열흘 전에도 모 언론사 기자들이 태릉 골프장에서 그 골프장 울타리 밖에서 취재를 했다는 이유로 핸드폰을 뺏기고 건조물 침입죄로 입건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본인들의 어떤 실체를 규명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압색하고 입건하고 기소하고 그래서 결과가 2년 반 된 그 정권의 지지율이 10%대고 정부 여당의 지지율도 급락하고 있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대선 지지율 자체도 굉장히 지금 경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오늘 뭐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의 그런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한동훈 대표가 주말부터 흥분하고 신나 있는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정치를 해야지. 정적을 제거하려는데 혈안이 된 모습 가히 좋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신나 있다는 평가를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지난번 그 판결 이후에 가까이서 뵐 기회가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더 자중하고 이런 침착한 메시지를 내놔야지 이게 저쪽 판결이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흥분해갖고 뭐 민주당을 더 폄훼하거나 이런 메시지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고 주변에서 몇몇 분이 이렇게 뭐 옥고를 치르시거나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2016년 박근혜 정부 출입할 때요. 그때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2017년 그 이른바 적폐조사라는 이름으로 주위에 수십 명이 구속 수감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에 어땠으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뭐 그런 걸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뭐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좀 면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의 골프를 취재했다는 이유로 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한다거나 뭐 입건을 했다거나 이런 것은 국정 수행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일부 좀 물러선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2조 심판론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정치적 심판 말고 사법적 심판은 우리 국민의힘이 어쩌라고 해서 사법적 심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심판이나 허위 사실 유포라든가 백현동 게이트, 대북 송금 이런 문제들 우리가 그런 거 하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 겁니까? 조국 대표도 그 2심까지 실형 받았었던 사모펀드라든가 자녀의 입학 관련한 내용들 우리 당이 시켜서 한 거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범죄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사법적 절차를 밟아가는 거지. 그 부분을 뭐 우리의 정적 죽이기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다른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일단 뭐 지금까지 저희가 그 지난 15일 1심 선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 아무래도 좀 첨예한 사안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좀 그 중립적인 진행자를 또 제가 야당 출입이기 때문에 네. 여당 출입 기자가 이어서 진행을 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계적 균형.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당 출입하고 있는 박소영 기자입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지난 15일 있었던 공직선거법 그 재판 선고에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25일에 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이제 4개 재판 중에 이제 두 번째 선고예요. 사실은 그 앞선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위증교사가 좀 가장 중형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좀 사실은 여당에서는 이미 유죄는 확정이고 형량에 문제가 남았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유가 유창훈 부장판사가 지난해 9월에 구속영장을 기각을 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는 거를 그 근거로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15일에 그 이제 공선법보다 더 높은 어떤 형량을 지금 사실 관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유창훈 판사가 그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범죄가 소명됐다는 의미는 그분이 본 재판관도 아니고 구속영장 담당하는 그 판사인데 유죄라고 판결 내린 게 아니고 이 사항은 증거가 있으니 한번 재판에서 따져볼 만하다 이 얘기지 범죄 자체가 확정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 소명됐다고 해서 여권에서는 굉장히 그 확대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비서관 3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굉장한 셀럽이었고 대권 주자였습니다. 그런데 뭐 그분한테 뭐 증언을 조작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한 게 그게 무슨 증언 조작입니까? 그리고 이 김진성 씨라는 분이 다른 건으로 이 건이 된 이후에 그 건으로는 처벌됐다는 얘기가 없고 다른 얘기를 별건으로 수사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검사 독재 정권의 무리한 정치 기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탄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무죄 확신합니다. 예. 셀럽이었느냐 아니었느냐가 범죄를 저질렀느냐 위증교사를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셀럽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증교사를 한 겁니다. 그 위증이 있어야만 자신이 경기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증을 한 거예요. 이번 그 판결을 앞두고 우리 그 국내힘에서는 첫 번째 그 선거법, 두 번째 위증교사, 세 번째 이제 백현동 게이트, 네 번째 대북 송금 이렇게 줄줄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제일 빠져나가기 쉬운 그 사안이 이 선거법과 관련한 거였어요. 두 번째가 이 위증교사입니다. 근데 선거법에서도 이미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요. 아까 소명됐다는 게 죄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에는 전 동감합니다만 그러나 재판부에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소명됐다는 건 어느 정도 내용을 보니 그렇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안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위증교사 재판부가 이 내용을 잘 볼 겁니다. 근데 위증을 해갖고 이미 위증죄를 처벌받겠다는 김진성 씨가 있는데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람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법리가 작동한다면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에 대한 그 양형 기준은 사실 우리나라에 사법방해죄가 없습니다. 사법방해죄에 해당하는 게 위증교사예요. 위증을 통해서 재판의 결과를 바꿔보겠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판사의 판결을 바꿔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유리하겠다는 쪽으로. 제일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위증교사예요. 이 위증교사에 대해서 법원이 굉장히 엄정한 잣대를 갖고 있다는 것과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뭐 장외 집회를 통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 이건 우리는 뭐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거 역시 엄연한 사법 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 위증교사에 대해서만큼은 선거법 심판보다도 훨씬 더 무겁게 죄를 물을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선거법 대신에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만 열심히 SNS 쓰고 대응책을 마련했던 것도 본인이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내가 큰 죄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좀 이른 예상입니다만 이제 정치권에서는 워낙 좀 시나리오를 쓰기 때문에 이게 혹시나 정말 법정 구속이 된다면 뭐 민주당이 석방 요구 결의안 그런 것들을 좀 추진을 해서 또 이제 회기를 또 이렇게 뭐 계속 이어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구상하지 않을까? 뭐 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좀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 이 법정 구속 가능성 여부는과 관련한 이런 대응책은 좀 전혀 마련을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글쎄요, 저는 무죄 확신하기 때문에 뭐 가정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한동훈 대표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에게 법정 구속해라, 고사를 지내는 게 아닙니까? 너무 신나다 보니까 이제 사법부도 호령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앞에 계신 우리 정광재 대변인님도 뭐 위증을 했다. 사실 뭐 김진성 씨가 그 당시 재판 과정에서 도움되는 증언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위증을 하지 않았는데 위증교사가 성립될 수 있냐 이렇게 반박을 이재명 대표님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뭐 여권 인사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뭐 검찰의 수사도 안 받고 불기소되고 사법적으로 자유롭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러울 때가 많아요. 아무 말을 막 해도 정말 사법적 처벌을 안 받으니 얼마나 이 기울어진 운동장입니까? 그래서 저희로서는 뭐 지금 재판 겸허하게 기다리고 있고요. 재판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게 당 체제가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대응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그 판결도 민주당이 좀 예상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음번 판결도 예상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가정하고 플랜 B를 만들어야죠. 저는 그 포스트 이재명이 원래는 선거법이나 위증교사나 2심이 확정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막 이제 어떡하지? 조금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난 선거법 그 1심 판결에서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고, 이것이 2심에 가서도 무죄로 되지 않는 한 100만 원 이하로 갈 거라고 보는 법조인 출신 인사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횡단보도 건너다 보면은 횡단보도에서 딱지를 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꼭 하는 얘기가 저도 말고 저 사람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의 딱지가 안 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집중해서 저는 이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지 않았습니다를 증명해야지 저 사람도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이런 전략으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살아갈 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1심에서뿐만 아니라 2심에서 다 확정이 돼서 사실상 법리심인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민주당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 김지호 대변인도 아마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제가 반론하자면은 윤석열 정부가 정말 0.73%로 이겨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지방선거에도 승리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국정 지지율은 10%대고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형편없는데요. 윤석열 정부와 검사 독재 정권이 권력을 잘 휘둘렀으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권한을 사용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터지는 각종 비리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 저는 국민의힘에서 본인이나 잘해라. 김건희 여사 방탄하다가 같이 명태균 씨처럼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살짝 언급을 하셨지만 이제 권력 구도의 또 변화 이런 것들이 저희는 늘 궁금하고 아니라고 무조건 무죄라고 하셨지만 만에 하나를 또 가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정치권의 생리라서 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여권에서 보기에는 공직선거법은 또 특히 판결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빨리빨리 내야 하는 만큼 만약에 정말 좀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워졌다. 이럴 경우에 좀 대한 이 어떤 권력 이양? 이 민주당 내 권력 이양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또 누가 가장 강력한 후보일지가 좀 궁금해요. 그 첫 번째로 그 선거법과 관련해서 633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희대 대법관이 633 원칙 지켜라 이렇게 실무적으로 지시했잖아요. 그리고 지난 2년 2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수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긴 시간이 필요가 없어서 이 선거법 관련해서는 이르면 뭐 내년 상반기라도 뭐 2심 결과 나올 수 있고 3심 대법원 심사도 나올 수 있어요. 또 위증교사는요 더 간단해요. 훨씬 더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항소심에서 특별히 더 다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피선거권 박탈이 있기 전에 대선이 있도록 하겠다는 어떤 정치적 목표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전략이 지금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그런 플랜 B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플랜 B는 도저히 지금에 놓인 그 사법 리스크를 해결해 나갈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민주당은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건데 최민희 의원이 그렇게 움직이면 내가 다 당원들과 나서서 죽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해 갖고는 민주당의 대안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직까지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어제 김윤덕 사무총장님이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지도 체제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다. 더 단일 대우로 뭉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사실은 뭐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이런 문제도 받았고 지금 의료 대란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겨울철 돼가지고 낙상이라든지 심혈관, 뇌혈관계 질환 뭐 이런 문제 사실 의료 대란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주가가 폭락하고 뭐 사만전자, 삼성전자 얘기 나오고 지금 환율이 1,400원대로 뛰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삶을 위해서 정치는 권력을 그런 데 이용해야 된다. 거기에 전념하고 있고요. 사법 판결은 사법 판결대로 1심에서 좀 안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만 보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를 볼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하기 경쟁을 할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맨날 이재명 대표 구속해라. 이재명 대표 뭐 이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본인들 인기 떨어지는 건 보지도 않나 봐요. 좀 답답하고요. 정부 여당으로서 좀 채통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조언해 주신 거대로 열심히 민생 챙기려고 해요. 첫 번째, 금투세 폐지? 이거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뭐 여론을 만들어서 민주당 압박해서 결국 금투세 폐지까지 이끌어낸 겁니다. 의료 문제? 사실 대통령이 의료 개혁하겠다라고 해갖고 좋은 뜻으로 평가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장기화되고 불통하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국민적인 불만이 나왔고 그 문제 해결하자고 여야 의정 협의체 만들자고 했잖아요. 여야 의정 만들어서 지금 야당만 빼진 여의정 협의체가 발족이 됐습니다. 근데 야당이 여기에 참석해서 그러면 분명히 링 안에서 할 수 있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링 안으로 안 들어오고 링 밖에서 훌리건처럼 자꾸 떠들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여당과 의사단체를 향해서 야 그거 뭐 대표성 없으니까 내려와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수권 정당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민생회복 당연히 해야죠. 민생회복하려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재정준칙 지키고 12월 2일까지 예정돼 있는 법정 예산 편성 지켜주면 그게 다 민생 정치입니다. 근데 이런 거 안 하고 장외로 나가갖고 이재명 대표 무죄다. 이렇게 사법 리스크 회피에만 나선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수권 정당으로 가려는 민주당이 더 큰 정당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당장은 굉장히 똘똘 뭉쳐서 이제 이재명 대표 억울한 상황 이런 것들 다음 재판에 대한 이제 사법부의 정말 제대로 된 판단을 요구하는 이런 목소리가 정말 한 목소리에 나오는 것 같은데 지지층이 있잖아요. 개딸들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 강성 지지층을 봐서라도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제 서서히 이런 것이 조금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 누구에게 과연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혹여나 이렇게 사법적인 판단을 받고 나서도 뒤에서 계속 어떤 역할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누군가 대안을 찾든 누군가 이제 내세워서 결국엔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이미 도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렇다면 누가 좀 지금 보시기에 두려운 상대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또 대장동이든 대북송금이든 이게 실형이 나와서 옥중에 가게 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이해찬 전 대표 정도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선거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이해찬 대표도 자신이 이번 선거에 나오지 않았지만 총선 전체판을 아니면 대선 전체판에 자기의 영향력을 가져가려고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해찬 전 대표의 역할처럼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 후계자를 픽하해서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게 하고 그 이후에 뭐 대통령은 사면복권 권한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페이버를 좀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주 먼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건 아닌가 싶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저는 사법 리스크를 탈출해서 다음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길은 이제 전 0%라고 봅니다. 그러면 누가 유리할 거냐? 글쎄, 김동연 지사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김동연 지사가 왜냐면 정치 전문가고 경기지사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믿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훨씬 가까운 사람은 그렇게 하려면 나를 풀어줄 수 있는, 나를 석방을 시킬 사람. 제가 좀 나이브하게 생각했나 보네요. 제가 오늘 오찬에 똑같은 시나리오를 여당 무슨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정청래 의원과 김민석 의원을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그 두 분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그분으로 정권을 만들 수 있느냐가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지금 아주 잘들 아니, 놀고 뭐 있는 국민의힘 바람을 잘 들었는데 뭐 정부 여당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 사법 리스크부터 조금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지금 하신 말씀들 뭐 언론이나 여권에서 공격할 수 있는데요. 그런 시도가 있었죠. 작년에 우리 당의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가결해서 자당의 대표를 검찰과 손잡고 구속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총선에서 대패했고 그리고 그분들 다 경선에서 떨어지셨고 탈당해서 나가신 분 중에 당선된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김종민 의원. 그분도 무소속으로 탈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기회주의자는 포섭의 대상이지 내가 따르는 지도자는 아니다. 그런 격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단지 1심이 판결 났기 때문에 저희는 단일 대우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그리고 가장 높은 대선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정부 여당에 맞서서 집권 초기에 이렇게 잘 싸운 야당이 있었나 싶어요. 그래서 유례없는 당대표 재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좀 한동훈 대표가 요거 하나 판결에 이겼다고 너무 신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정치 초보는 어쩔 수 없다. 한동훈 대표가 말씀은 끊지 마시고 여기서 선생님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 느낌이잖아. 이것도 구속하시게요? 신나 보이잖아. 주말에 페북에 글 쓰고. 그리고 또 그래요. 주준혁 의원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뭐 벌금형 정도 예상할 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정확히 막히셨고 더 나아가서 막 재판 생중계를 정말 노래를 부르고 다니셨어요. 참 어찌 아셨는지 궁금합니다. 명태균 씨처럼 명리학적 견해가 있었는지 대단한 신통력이 있으신 것 같다. 네, 뭐 이렇게 사실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이게 약간 오히려 여권의 위기일 수 있다. 이제 만약에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아예 사라지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조만간. 그렇다면 정말 사실 이쪽에 리스크만 남는 거예요. 그것이 김건희 여사 네. 리스크가 됐든 뭐가 됐든 이 부분을 그냥 지금 기쁘다라고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맞습니다. 거죠, 사실. 예. 아니 그래서 우리가 변화와 쇄신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우리가 약속했던 변화와 쇄신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 당 지지율 뭐 지금도 고전하고 있습니다. 더 계속 고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와 쇄신 계속 하겠다는 거고 저는 우리 김지호 대변인 말씀하신 거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도핑 테스트에 걸려갖고 올림픽에 못 나가는 거예요. 이 도핑 테스트에 걸린 선수를 갖고 계속 올림픽 선수에 왜 안 뽑아주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올림픽 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의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지금 민주당에 찾아왔는데, 그리고 찾아올 건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 아버지 이재명에 대해서 불경한 것처럼 얘기하시면은, 민주당 앞으로도 답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동지고요. 그리고 순리대로 살아야죠. 뭐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잘했으면은 지금 이렇게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겠습니까? 법으로 역사가 정말 저는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시기를 보면은 누가 더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진상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 격렬한 토론이 오가는데요. 25일 재판 일단 선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